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드디어 GV80이 런칭을 했는데요. 저도 영상에서 보고 많은 시승기들을 보고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G4 엑스턴을 타고 있고 결혼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한번 바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GV80이라는 차가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좀 겨냥해서 만든 차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저쯤부터 40대 정도까지의 사람들을 겨냥을 했는데, 제가 G4엑스턴 다음 차로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게 K9이었어요. 사람이 차를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잖아요. 제가 마티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카렌스 그리고 액티온 스포츠 그 다음에 렉스턴 G4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뭐 SUV가 모하비잖아요. 근데 모하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G4엑스턴보다 모하비가 윗등급인 건 맞는데, 뭔가 많이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K9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K9이 가격이 이게 5,50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깡통에다가 조금만 더 해도 보시면은 저는 GV80을 봤을 때 K9이랑 뭔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이게 한 6천만 원대에도 거의 내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뒷좌석도 뭐 굉장히 좋고 고급스러운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이제 차량을 사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첫 차도 SUV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SUV를 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SUV를 타다가 그냥 세단으로 가기가 의외로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좀 운전하는데도 조금 적응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짐을 싣거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에서 세단이 제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SUV가 뜨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뭐 렉스턴을 타거나 아니면 모하비나 뭐 팰리세이드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를 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이 외제 SUV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외제 SUV는 사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저처럼 30대 후반이나 40대이신 분들이 SUV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끝판왕 차를 만든 게 GV80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 라이프를 하면서 이때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차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전문가 차를 사는데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그냥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주포렉스턴을 탔던 입장에서 제가 GV80을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선택을 하는 게 없으니까 3.0 디젤, 토크가 60이라는데, 뭐 시승기를 봤을 때 잘 나가긴 하지만 뭐 엄청나진 않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륜이 있고 AWD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해요. G4엑스턴을 살 때도 사람들이 4륜을 살 것이냐 2륜을 살 것이냐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SUV는 4륜이지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뭐 이렇게 시승을 하시는 기자분들도 보면은 이륜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거의 90% 이상은 4륜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륜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산다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예전에 액티언 스포츠도 탔었고 지금 G4엑스턴도 탔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짐을 싣고 공사장을 다니기도 했고, 굉장히 뭐 산길이나 엄청난 험로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잖아요. 이륜을 타면서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 뭐 산간지방에 사시지 않거나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사륜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 옵션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눈길이나 빗길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4륜인데 일반 타이어를 낀 거랑 2륜인데 이렇게 스노우 타이어를 낀 거랑 했었을 때 눈길에서 어,
이륜이지만 스노우 타이어를 낀 게 더 성능이 좋은 그 뭐랄까 비교 영상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 눈길이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4륜이든 2륜이든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 되는 거죠. 물론 2륜보단 4륜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더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산간 이렇게 벽지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렇게 캠핑을 좀 하시거나 이런 험로를 달리실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이륜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약간은 GV80은 벤츠나 이런 거보다 약간은 가성비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5인승 7인승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K9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내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이렇게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그런데 세단보다는 SUV를 타고 싶으니까 저는 GV8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최고급 SUV들이 7인승보다는 5인승이 많아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는 뭐 카이엔 같은 경우도 그냥 5인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K9이나 뭐 G90이나 이런 차를 탈 때도 그냥 뒤에다가 뭐 4인용, 5인용 이렇게만 고민을 하지 사람을 많이 태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7인승을 만든 게 요즘 트렌드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애를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복합 쇼핑몰 같은 데도 가보면은 애들을 위한 뭔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력이 있어서 돈을 더 쓰는 게 요즘에 이렇게 뭔가 상권을 분석을 하면 그런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있는 사람들의 활용성을 위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7인승을 넣었는데 시승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팰리세이드처럼 7인승이 굉장히 쾌적하지는 않고 음, 중점은 여기 2열에다가 맞췄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한 두세 명 있는 분들을 위해서 7인승을 좀 넣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인승을 해서 팰리세이드처럼 사람들 많이 태우고 다니세요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는 고급 브랜드니까 5인승이 기본이 돼 7인승이 필요하시면은 뭐 추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K9인데 K9을 제가 또 안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 엠블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프리미엄 엠블럼이 붙어 있는 데다가 SUV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도 6,500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K9을 사려다가 이걸 사는 거기 때문에 5인승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뭐 이렇게 예쁜 색이 많은데 이게 참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빨간색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린 색깔도 있는데 뭐랄까 남자는 까만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막 사람들 이런저런 거 하지만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은 대부분 하얀색 아니면은 까만색인데 저는 그래도 까만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광은 글쎄요, 그냥 제가 관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까만색 유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GV80 옵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타이어를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렉스턴을 샀었을 때 차 등급은 높여가지고 편의사항은 올리지만 저는 휠을 좀 작은 걸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승차감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보대 측면이나 차 크기에 비해서 휠이 작으면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승차감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하든지 휠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건 22인치긴 하겠지만 글쎄 전 22인치 휠이 이게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왔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인치 정도로 타협을 볼 수도 있겠지만 1인치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저는 승차감을 조금 더 우선을 해서 이것도 그냥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디자인인데 여기서는 기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약간 허세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GV80 어느 정도 허세로 사는 거 맞잖아요. 실용성을 하면 팰리세이드나 뭐 그냥 다른 거를 타지. 어떻게 보면은 뭐 제 거 G4엑스터나 팰리세이드보다 거의 2배까지 가는 차량인데 그래도 프리미엄의 내부를 좀 이렇게 좀 갖는 게 좋겠죠.
뭐 스탠다드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두 번째가 있고 이게 300만 원이고 이게 150만 원이잖아요. 차이를 봤었을 때는 요 이제 퀼팅의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주포렉스턴에도 들어있었던 퀼팅을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뭐 다른 것도 차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퀼팅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아까 K9에서도 좀 보여줬지만 이 대시보드랑 이쪽에 이제 가죽들이 둘러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세인데 이게 좀 프리미엄 브랜드에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K9도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어 있잖아요. 이게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제 디자인 컬렉션 1번이거든요. 뭐 시트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퀼팅보다 뭐 더 나은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런 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제가 원하는 색상은 이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건 뭐 직접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 위에가 이렇게 시트랑 일체감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완전 기본으로 가면은 요게 알루미늄이 아니라 하이그로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에도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한 바닐라 베이지인 것 같거든요. 바닐라 베이지인데 아마 요거로 선택을 하고 시승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예뻤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트 베이지는 좀 관리하기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요걸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운 바닐라 이걸 해서 150만 원 옵션 추가했죠. 어, 그런 다음에 여기 마침 나오네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을 하면은 리얼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나무보다는 알루미늄이 나은 것 같아요. 그 나무 느낌은 조금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옵션들이 갈리는데, 뭐 인디비주얼 이렇게 제작을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옵션 장난이 아직까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퓰러 패키지를 하나 넣으면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2열 컴포트 패키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뒤로 가가지고 요것들을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냥 파퓰러 패키지로 가게 되는 걸 좀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있으면 좋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파퓰러 패키지에 기본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패키지, 어, 뭐 12.3인치 3D 클러스터 요거가 들어가고, 전방 주시 경고와 지능형 헤드램프, 뭐 요런 거는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차가 고급인데 안에 있는 클러스터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걸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세를 위해서 이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방 주시 경고, 이게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필요한 안전 기능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때에 따라서는 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묶여 있으니까, 이게 묶여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제가 개인적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도 저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 게 아니라 이제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SUV를 타다 보면은 차가 크니까 뒤에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부딪힐까 뭐 이런 걱정들도 들 때가 있고, 근데 자동으로 뭐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충돌을 방지를 해줘서 멈춰주는, 이거는 저는 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이랑 묶여 있다는 게 좀 문제죠. 자,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저는 요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K9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K9도 뭔가 뒤에서 사장님이 타는 그런 프리미엄 차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2열에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이제 이런 뭐랄까 프리미엄 차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열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어쩔 수 없는 게 통풍 시트랑 통풍 시트가 또 묶여 있다라는 게 아, 이걸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다 하면은 이게 630만 원이에요. 630만 원인데 이거를 추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넘어가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걸로 한번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아까 핸드폰으로 봤었을 때는 나중에 이걸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전체가 묶여 있군요. 이거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그냥 파퓰러 패키지만 해서 이걸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좀 뭐야? 이건 좀 양아치 아닌가요? 야, 이거 파퓰러 패키지를 더하든지 빼든지 해야 되는 건데, 야, 그러니까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에 묶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전체를 묶어가지고 더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이랑 좀 달라서 한참을 헤맸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런 옵션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볼게요. 자, 일단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세로 필요할 것 같아요. 고스트 도어 클로징 요거 좀 고급차에 좀 있으면은 좋겠고 밑에 급에서는 뭐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게 뭐 필요하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운전석에 앉았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게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패키지 이거 거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기판이 예쁘게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전방주시 테만이나 이런 거 전방주시 테만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뭐 여기가 예쁘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차를 선택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하는데 되게 비쌉니다. 160만 원이 더해지고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이거는 드라이빙 패키지가 1이 있고 또 2번이 있어요. 하나씩 봐볼게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저는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뭐 묶여 있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거는 제가 의외로 필요할 때가 꽤 있어요. 제 차도 G4 엑스턴도 꽤 크기가 크잖아요. 큰 차들이 좀 옛날 주차장 같은 데 세울 때 너무 좁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세운 다음에 뒤로 밀어주는 기능은 요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이거 필요한데 묶여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차 뒤에 사람이 그냥 휙 지나다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차가 자동으로 멈춰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 묶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추가하고 자, 패키지 두 번째 이거는 저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이걸 반자율 기능이라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1번보다 2번이 더 중요한 기능들인데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뺀다고 하더라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거는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제 차에도 들어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진짜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 벨트 하여튼 이게 모든 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2열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사실 저는 이 전동식 도어 커튼이 이게 꼭 필요한가 싶긴 한데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3존 공조.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차급에 뒤에가 이런,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식으로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펠리세이드도 이거보다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큰 실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만이라도 이걸 가야 되는데 이게 230만 원짜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 목베개는 필요하죠. 근데 화장 거울은 아무튼 묶여 있어요. 이거 2열 전동이랑 통풍 시트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애매하게 반반씩 섞어놔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하고 7,500만 원이 넘었죠. 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9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뭐 9개도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커는 싸제로 하는 것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60만 원은 좀 세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야, 이 정도 차급의 소리가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디 오디오 가게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거는 사실은 이게 필요한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랑 묶여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야, 추가할 게 많아요. 자, 아웃도어 패키지 220V 파워 아울렛 이거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러기지 스크린 및 러기지 매트 이게 이것도 은근히 필요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미끄럼 방지 러기지 매트가 함께 제공된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아마 이게 아니면은 좀 약간 싼티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보고 선택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요거를 같이 넣었는데 40만 원. 야, 40만 원 얼마 안 하니까 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추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옵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빌트인 캠 패키지. 요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 블랙박스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사실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있으니까 깔끔하게 하고 그냥 블랙박스도 이렇게 제네시스 가가지고 같이 정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가격이 애매합니다. 70만 원이면 그냥 싸제로 하면은 2, 30만 원이면 되는데 근데 70만 원 그래 뭐 차급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가자 해서 예, 이거 저도 할 것 같긴 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저는 이건 안 합니다. 자동차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네, 안 넣겠습니다.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파플러 그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옵션을 지금 얼마인가요? 300에 460에다가 야 560에다가 610 610에다가 야 옵션 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옵션이 1110만 원입니다. 야, 이것도 뭐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파퓰러 패키지를 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패키지 변경을 하게 되면은 파퓰러 패키지로 변경하려면 물어봐요. 파퓰러 패키지로 하면은 이미 선택한 것들이랑 좀 겹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꾸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자, 7,900만 원이 됐는데 뭐가 겹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하이테크 패키지랑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요거랑 2열 컴포트 패키지 요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거는 따로 없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3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4개를 한번 더해 보면은 그러니까 요 4개를 뒤에서 그냥 각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합산이 7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630만 원으로 70만 원을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봤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뺐고 요 3개만 했잖아요. 그래서 요 3개만 하게 되면은 가격이 57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퓰러 패키지를 하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제가 이 3개를 넣기는 했지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 4개를 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파퓰러 패키지를 하면은 70만 원을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좀 약간 아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하나 선택한 걸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최종 견적이 7,8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엔진이랑 여기 다 추가한 거 없죠? 추가한 거 없고 그냥 2륜에다가 그냥 5인승, 7인승 안 하고 이것도 추가한 거 없고 휠도 그냥 기본 휠에다가 요 이제 인테리어에만 좀 투자를 했었고 나머지 이제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옵션만 지금 1110만 원이 됐는데 어, 굳이 뭔가를 뺀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사운드 패키지는 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차 가격에서 16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뺀다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긴데 아무튼 들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승차에는 아마 전부 다 렉스콘 사운드 패키지가 예,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은 이걸 빼가지고 그러면 16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840만 원이랑 168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좀 이게 결과적으로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가격으로 이거보다 편의사양이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 SUV를 사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가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K9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SUV가 세단보다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기아의 엠블럼이랑 제네시스 엠블럼 때문에 생기는 그 가격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치면은 기본적으로 K9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K9이 5,500부터 했는데 이거는 6,50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K9은 거의 기본 사양에도 거의 들어있을 게 다 있어서 추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냥 사고 싶은 정도로 했었을 때 6천만 원대 초중반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K9은 엔진이 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 그냥 자연흡기가 있고 3.3 터보가 있고 5.0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3.8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1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 차이인 건데 그냥 6천만 원 초반대 초중반에도 K9의 모든 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외관에도 뭐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없고 그런데 음 제가 원래 또 렉서스 SUV 정도로 나중엔 업그레이드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것도 한 6, 7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렉서스랑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경쟁하는 가격이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렉서스가 크기는 더 작죠. 그리고 편의사항도 제네시스가 좋기도 하고 그래도 일본차 브랜드기도 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서비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제네시스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게 참 이점인 것 같은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되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선택한 거에서 사람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8천만 원 넘기시는 분들의 견적들도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AWD를 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진짜 저렴하게 산다고 해도 한 7,500에서 8,000 초반대가 가장 많이 사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확실히 고민이 되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팰리세이드나 G4 엑스턴 같은 경우에도 한 4천만 원대 정도의 차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를 업그레이드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약간 한 150%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뭐 산타페를 타다가 팰리세이드로 옮겨오면은 2배 넘는 가격이 아니라 조금씩 올린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랄까 액티원 스포츠가 뭐 2천, 3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뭐 한 40%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갑자기 2배가 되어 버리니까 조금 이거 조금 센데 싶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이 야 이거면은 그냥 벤츠 가지라고 하지만 벤츠도 이것저것 옵션을 하고 뭐 BMW도 하면은 이 가격보다는 더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엠블럼 가격이 벤츠랑 BMW가 제네시스보다 뭐 1,000만 원 정도 더 붙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영상이 나오니까 사진으로 유출됐었던 것보다 디자인도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디자인도 잘 나온 것 같고,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은 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제가 지금 차를 바꿀 때가 아니라 이거 집을 먼저 사야겠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연봉 2억씩 버는 의사들도 10년은 벌어야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포기를 하고 차를 사버릴까,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지만, 7,840만 원 정도의 SUV 세대들이 이제 국내 SUV 끝판왕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여기서 한 500만 원 정도 다운이 되면은 훨씬 더 반응이 좋 반응이 좋다라기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옵션 장난질이 있지만, 그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한 거를 봐서는 음,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반응이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G90이나 아니면 그랜저나 모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국내용이잖아요. 해외에서 팔리지 않는 차량인데, 제네시스 GV80은 해외를 겨냥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해외 반응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당장 살 건 아니지만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도움이 안 됐다 하더라도 뭐 악플이나 그런 거는 잘 좀 알아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